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9월 1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 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예측해 보시죠. 오늘의 특징 이슈 살펴보시면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였는데요. 따상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화려한 대비를 하였다는 소식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3200대 코스피 왔다갔다 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벌써 9월 첫째 주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주식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하면서 3200선을 회복하였는데요.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75포인트 0.24% 오르면서 3207.02로 장을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시작 후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가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3215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하였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1041억 원, 308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1211억 원이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혼조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전날에도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통신, 기계, 금융 쪽 순서대로 좋은 흐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화학과 의약품, 운수창고, 제조 쪽은 좀 빠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기아 등이 폭 상승하면서 시장에 만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 일진하이솔루스가 따상을 기록하면서 화려한 데뷔를 거두었는데요. 수소연료 탱크 제조사인 일진하이솔루스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2배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89,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은 3조 2,355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200만 주에 못 미쳤기 때문에 상한가 매수 대기 물량만 140만 주 가까이 쌓이고 있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의 흥행 성공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차에 수소 탱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수소 전기 전용차 모델인 넥소에도 수소 연료 탱크를 공급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출시하는 차세대 모델에도 수소 연료 탱크 쪽에서 전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탱크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라는 부분 주목이 되고 있고요. 노르웨이 헥사곤이나 프랑스 플라스틱, 옴니움 정도가 경쟁사로 꼽히고 있지만 이들 업체도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글로벌 협의체인 수소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도에 3조 원인 수소탱크 시장은 2030년까지 12조 원으로 급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전기차보다도 장기적인 흐름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주식 초고수 상위 1% 고수의 픽을 살펴보시면요. HLB가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라파스는 조금의 조정이 들어간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바이젠셀이라든지 한국 BNC, 바이오니아, 셀리드를 포함한 바이오 종목들 백신 관련 기업들이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에 이어서 위메이드까지 게임주들이 관심 크게 가지고 있고요. 녹십자까지 제약 바이오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SK텔레콤이 관심을 끌고 있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HLB생명과학, 아즈텍 WB, 또 NK맥스, 카카오뱅크, 앞타바이오와 삼성전자, 아이진 쪽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구매 SCM 솔루션 기업인데요. 엠로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성과 기술력 부각이 기대되고 있다는 이런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AI 관련 기술력을 고려할 때 사업 가치와 앞으로 기업 가치의 제고가 기대된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재무와 CRM 등 백오피스 및 영업 지원에 표준화된 디지털 솔루션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공급망 속도와 효율성 향상 등 앞으로 투명성 확보와 또 고도화 사업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이런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구매 영역에서 비대면 업무 환경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것도 긍정적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사 확대와 AI 솔루션 성장의 본격화가 기대된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쿠콘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성장성 AI 기술력이 부각된다면 빠른 기업 가치 제고가 기대된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행보하고 있고 또 코넥스에서 넘어오면서 잠시 주춤하였지만 다시 상승세를 타기 직전으로 보이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은 그린 플러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팜 공급 확대에 힘입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9일 기준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호주에 진출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에 공급이 확대됐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잠시 주가는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은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행보하고 있는 자리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969억 원대 시가총액에서 4천억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 무슨 빅 이벤트가 있길래 수소주가 벌써부터 들썩거린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9월에 국내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수소산업 관련 일정을 살펴보시면 1일에는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하고 9월 7일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사업 행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8일에는 수소기업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현대차와 SK, 포스코, 한화, 효성이 함께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이러한 이벤트를 미리 반영한 두산 퓨얼셀과 에슬 퓨얼셀은 1.93%와 9.58%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인 상하 프론테크와 고무 부품업체 동아화성은 각각 30%, 1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수소차 1위 업체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7일 수소 관련 기술과 비전을 공개하는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연다는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최대 고객이 현대그룹인 것을 감안하면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SK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참여하는 수소기업 협의체 출범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탄소 중립 달성과 수소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43조 원을 수소 경제에 투자하겠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 수소 업체들의 민간 협의체인 국제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가 또 내년에 출범을 알리고 있고요. 10월 초에 관련 포럼이 개최될 예정으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화학과 정유 쪽에 3분기 투자 포인트를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3분기 순수화학 업체들의 실적은 성수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는 등 미주 설비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중국 등 역내 신증설 설비 등 가동 물류 제한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는 3분기에는 감익이 예상된다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유가 방향과 신증설 설비들의 수요 충족 속도가 실적 반등에 동인이 될 전망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화학 쪽에서 탑픽은 롯데케미칼로 제시된다는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던 크래커 플랜트의 셧다운 이슈가 해결되었고 경쟁사 대비 부족하였던 수소 친환경 배터리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롯데케미칼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8.3% 감소하였지만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수요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 및 원재료 다변화를 통한 지속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투자 매력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또 금일 많이 빠지는 모습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19.2% 감소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 역시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6.3%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지속적인 증설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년 실적이 1조 원을 하회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등 과도한 저평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PG 가격 스프레드가 견고한 가운데 또 모빌리티 소재 부분은 전방 EV 수요 가속화 및 넘버5 공장 상업 가동으로 분기 생산량이 최초 1만 톤을 상회하면서 증익 추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동박 차별화된 기술력 바탕으로 세계 1위 점유율을 달성하면서 공격적으로 증설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도 최근에 매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는 감소할 예정이지만 5G와 전기차 시장 성장을 고려했을 때는 아라미드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모멘텀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도 화학 업황 변동성에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효성 TNC는 내년 일부 스판덱스 증설분 가동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견고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효성 첨단 소재 역시 아라미드 탄소 섬유는 증설 추진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3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다는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으로 인한 캐펙스 부담 제거 및 캐번 통합 효과 등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롯데 정밀화학은 중장기 실적 개선에 대체육이라든지 그린 암모니아 등 성장 동력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부분을 지켜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분의 가치를 좀 더 공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진테크는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실적은 일부 고객의 낸드 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디램 투자 증가가 3분기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체들의 올해 캐펙스는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디램은 31% 증가할 전망으로 연초 예상치였던 14% 대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실적 대폭 개선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유진테크는 계속해서 투자해볼 만하다는 내용 쪽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도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다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44,950원 2% 오르는 모습에서 끝났고요. 목표 주가는 56,000원까지 상승 여력은 27.9%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볼 특징주는 바로 바이오니아인데요. 16% 강세를 보이면서 탈모를 완화시키는 화장품이 유럽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바이오니아는 연내 출시 예정인 코스메르나 ARI에 대해서 유럽연합 화장품 인증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슈 이후에도 3만원부터 벌써 9만원까지 단기간에 3배 이상 오르는 모습, 시가총액은 2조 2천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HLB인데요. 시가총액 6조 4,591억 원으로 코스닥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HLB 주가는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베트남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가 9월 중에는 베트남 보건부의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긴급 승인 시 내수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도 동시에 충족하도록 서류 절차를 완비하라는 베트남 총리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밝히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한 모더나 쪽에서 최근에 서린 바이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메신저 리보핵신을 이용한 화이자 백신보다 2배 이상의 항체를 생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모더나의 신종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한국 핵연료 재활용 기술이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 후 핵연료, 폐연료봉 4세대 원전, 소듐 냉각 고속로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SFR 연구 결과를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한전이라든지 한전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법원이 남양유업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컴퍼니와 맺은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한행컴퍼니가 법원에서 신청한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이를 확인이 된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다른 매수자의 회사를 매각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되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특징 이슈를 살펴보셨고요. 3분기 정유화학 쪽에서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은 기업들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좋고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 몇몇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 쪽에서도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주의 흐름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